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의 돈 버는 거를 좀 궁금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자기 나이 곱하기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연봉을 기준으로 그냥 제 버는 걸 상상하시면 공감 형성이 쉽습니다.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30대 이후에 40대를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버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함에 행복하고요. 스스로 시간을 짤 수 있으면 행복하고, 갑질을 거의 안 당합니다. 예. 갑질을 안 당하는 이유는 갑질일 것 같은 사람하고 거래를 그냥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만 하려고 하고요. 제 교육을 통해서 브랜드라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 시간을 짜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존중받는데 생명이 선한 일도 하는데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더 가능성도 가질 수 있어. 이게 100% 정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거에 대한 비슷한 상황을 같이 만들수록 서로가 더 존중감을, 존귀함을 가지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또 저의 부족함을 뒷받침하는 인연들이 저랑 계속 네트워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못하는, 제 운전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촬영과 뭐 도서, 그 다음에 장문, 이런 사람들이 저희 네트워킹에서 같이 신뢰 관계로 더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교육회사를 제 브랜딩을 강하게 해서 저를 서포트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뽑으려고 하고요. 그래야지 서로가 더 존중함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경제활동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 회사들, 개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행복하더라고요. 많이 행복한데 여러분, 근데 저한테도 이제 숙제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 비전을 이루어갈 때 일단은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하려고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끄신 거 도우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영 씨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처음에 누가 저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그때 문의가 없을 때 그 무리하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기보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육자로 살고 싶은데 인연이 더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정말 진심으로 잘 교육하려고 했는데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주어진 숙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거를 지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확장을 해야 될 시기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 주심도 계속 이어짐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확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이 한번 말씀 읽어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가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김윤선 목사님을 만나서 이랜드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니까 이랜드에서 비전, 미션, 핵심 가치를 규정을 해서 그걸로 사원들을 하나님 나라 스피릿에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일을 했었더라고요. 저의 비전을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비전은 모두가 감사함을 가지는 경제활동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중요하고요. 복음적인 가치를 감사함으로 통일을 했어요. 저는 교육자 및 사업가니까 경제활동을 하고요. 이걸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함을 가지는 경제활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함의 범위가 대표, 직원, 거래처, 고객, 이웃이 모두 포함돼요. 이 감사함을 가지는 게 절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걸 놓으면 이 사업체, 라파엘이라는 사업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함은 호구가 됨을 의미하지 않아요. 서로가 상생함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또 연구와 고민과 축척과 보완의 과정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탁월한 팀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명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체계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화라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명료화하고 체계화를 했어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의 품질과 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같이 범위가 늘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스템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항상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맺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과 오래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선생님 그 핸즈커피 아세요? 핸즈커피요? 네.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인데 핸즈커피의 사례를 보면서 계속 명료화, 체계화, 시스템화를 같이 제 사업체에 맞게끔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사업체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이 부분 약간 중요한데요. 지금 시대에 대부분 사업체가 많이 어려움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 경영을 많이 못하는 기업체일수록 이게 더 일을 잘하기 힘들어요. 근데 정보 경영이 구체적으로 뭐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류 기준을 정해서 내가 폴더를 잘 정리할 수 있냐. 이거 되게 실무적인 건데 이거 잘 못하면은 일의 체계가 안 잡히기 시작해요. 폴더 정리. 두 번째는 적절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프리미어, 네이버 오피스, 구글 에즈 이런 서비스들을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IT가 자기 일에서 정말 더욱더 탄력을 주는 그런 좋은 선순환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에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한데 마지막으로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다 발목을 잡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사는 거가 정보경영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과거의 일이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느 사업체를 가든지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사업체는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중점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업의 특성이 다르고 요구하는 직원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100% 맞는 회사도 없지만 비즈니스의 이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갔을 때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 시장의 특징은 교육은 좀 독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사람들이 교육으로 돈을 같이 벌긴 힘들어요. 교육은 고수가 그냥 돈을 벌어버리거나 그냥 돈을 못 벌거나 이런 식의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굉장히 거래할 때 존중감을 받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배우는 거가 흐름이 끊긴 순간 수요를 만들기, 그러니까 그 소비를 자꾸 발생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제작은 하면은 굉장히 잡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좀 거래할 때 사람들이 수정하는 요구도 많다 보니까 좀 존귀함을 느끼기가 좀 힘든 상황이 가끔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하면은 안정적으로 돈을 버니까 좋거든요. 제가 고기리 막국수랑 베이박스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대신에 꼭 필요한 거래만 하려고 하는 자기 진정성 있는 태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자기를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조용히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유통은 여러분들 혹시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리를 많이 보나요? 어때요? 그랬을 때 유일하게 계속 망하는 매장이 딱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의류만 계속 망해요. 의류만. 그 수유역 상권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의류 매장은 들어왔다 하면 다 망해요. 지금. 그런 유통의 좀 특징이 좀 있고요. 광고 수익은 환상이 있어요. 뜨기 전까지는 돈 안 돼요. 근데 그 뜨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많이 함의 유혹을 받고 그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가 나중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비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 투자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좀 필요하고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이걸 파트너십으로 풉니다. 저작권료는 저작권이 뭐가 나와야죠. 근데 이것도 소수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것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이해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회사가 왜 돈 안 줘? 왜 나 일을 이렇게 그거는 그 업에 따른 좀 영향력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으로 브랜드를 세게 해서 제 직원들의 존중성을 이렇게 지키고 그 안에서 투자 같은 비연가성을 잘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사업은 간단히 얘기하면 마지막에 시장을 못 만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시장을 만들 때 상품은 서비스를 국가에서 자, 개인으로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시장을 만들 때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시장 만들기는 무조건 뭘로 귀결이 되냐면 관계로 귀결이 됩니다. 관계로 귀결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돈벌이 도구로 절대 여기지 않으면서 행동을 하는 거가 근본인 거예요. 그 안에서 처음에는 거래하고 끊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줍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경영하기 힘든 시대다 보니까 정부 사업장 지원 정책도 꾸준히 공부를 해요, 한 번씩. 왜 하냐면 근로자 혜택을 위해서예요.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주고 싶다. 저는 물론 저도 혜택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혜택 받는 게 이 지금 방향성의 주안점은 아니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이 투자 전문가와 함께 순이익을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소비 비즈니스로 제대로 돈 버는 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그만큼 마진율도 안 나오고요. 누진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정비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큰데 수요가 또 일정하지 않으니까 소비 비즈니스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꾸준히 오래 운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서 대응을 하면은 그래도 더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쭉 지금 경제활동 공동체를 감사함에 의해서 만들기 위해서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